다음에 알아볼 파트는 바로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의 다양성 파트입니다.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의 다양성. 여기서 바로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세포 분열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포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는 세포가 분열이 끝나고서 쭉 있다가 나중에 다시 분열을 하고 다시 분열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통틀어서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끝나고 분열을 다시 하기 전까지의 이 긴 시간을 간기라고 부르고요. 간기는 전체 세포 주기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분열하는 시간보다 분열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사이의 간기가 훨씬 더 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막상 분열하고 있는 시간인 분열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세포는 분열하게 됩니다. 자, 간기를 보시면 간기에는 G1기, S기, 그리고 G2기 이렇게 세 개의 기가 있는데 이 기에는 각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의 첫 번째 G1기는 G1기의 시작은 갓 분열을 끝내고 나온 세포 하나가 이 생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 분열을 마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지질을 이때 제일 많이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 예를 들어 리보솜이나 미토콘드리아 등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세포가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G1기입니다. 그렇게 생장을 하게 되는 이 G1기의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G1기를 멈추고 S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S기라고 하는 기에는 뭐가 일어나냐? 바로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그림을 그렸다시피 먼저 한 가닥이었던 이 DNA가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그래서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똑같은 다른 DNA를 만들어서 나중에 염색 분체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바로 S기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S기의 DNA의 복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G2기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G2기는 이 G2기가 끝날 때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만큼 이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추사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방추사는 세포 분열 시에 그 염색 분체가 뭉쳐있는 동원체에 방추사를 붙잡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분열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2기가 끝나면 그 다음엔 분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 복제되었던 염색체가 응축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분열기라고 하고요. 분열기는 달리 말해서 M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분열기가 끝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다 끝나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세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열이 끝난 세포가 간기, G1기, S기, G2기를 겪으면서 점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첫 번째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체세포 분열을 알아두고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란 무엇이냐? 우선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피부, 장기 이런 모든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 말 그대로 자손을 만들고 그 유전물질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가 있겠죠. 그 생식세포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세포들이 분열이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생장, 자라나는 강을 말하는 거죠. 생장,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 우리가 다쳤을 때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세포 분열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산과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으로는 모세포와 유전물질이 동일한 딸세포를 두 개를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주기에서도 보다시피 세포 분열은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핵분열은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분열이 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핵분열의 간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분열의 간기에는 먼저 DNA가 풀어진 상태로 있고 S기에 여기 써있듯이 S기에 복제가 일어나고요. 이때 당시에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심체라는 구조물이 이때 있는데 중심체라는 구조물은 다음에 세포 분열기에 들어갔을 때 방추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간기에는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DNA가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S기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기가 끝나고 분열기에 돌입을 했을 때 이때부터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분열기에 돌입해서 분열기 전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분열기 전기에는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던 핵막이 사라지고 풀어져 있던 이 DNA가 바로 염색체로 응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있는 염색체로 응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중심체, 여기 있는 이 중심체에서 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방추사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염색체 가운데에 있는 이 도원체에 달라붙게 됩니다. 전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음 전기가 끝나고 이제 중기가 되면은 이때는 염색체가 가운데에 이제 같이 일어나게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배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보이는 염색체를 통해서 우리가 핵형 분석, 아까 전에 염색체를 배울 때도 말했듯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이라든지 염색체 수나 구조가 어떻게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할 수 있게 염색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에 이렇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한 다음에 후기가 되면은 이제 방추사가 염색 분체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양쪽으로 쭉 끌려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다가 말기가 되면은 각각의 세포로 이제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핵이 분리가 되고 이제 핵막과 인이 다시 생기면서 이 염색체들이 다시 핵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기 때처럼 염색체는 다시 실로 풀어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세포질 분열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핵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간기에는 핵막과 인이 존재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핵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DNA는 풀어져 있는 상태에 S기에는 복제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로 응축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체에서는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에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동원체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제일 좋고 이때 이 상태에 있는 염색체를 통해 핵형 분석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방추사가 끌어당겨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핵 분열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핵막과 인이 생기면서 새로운 두 개의 핵을 만들면서 염색체가 다시 풀어지게 되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핵 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경우에 세포질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동물 세포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포질이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함입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포질이 안쪽으로 함입된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두 개의 딸세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동물세포와 좀 다르게 식물세포는 여기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처럼 안쪽으로 함입되는 방식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가운데에 세포판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판이 형성된 다음에 이 세포판이 위아래로 점점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 바깥으로 성장한 세포판이 이제 세포질을 분열을 시켜버리고 이게 세포벽의 형태로 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에 이어서 다음으로 생식세포 분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이제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세포 분열을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의 특징으로는 DNA 복제를 한 번 한 다음에 연속으로 2번 분열이 되기 때문에 DNA 양도 딸세포가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2회 분열을 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감수 1분열과 2분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까 전에 그렸던 세포 주기에서 분열기가 2번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의 경우에는 DNA의 복제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합니다. 즉 간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간기 또는 S기 그래서 DNA를 복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으로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요.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는 거는 두 개에서 한 쌍, 두 개에서 하나, 모개에서 하나 해서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쌍이 처음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핵쌍은 2N이죠. 2N이었는데 이때 쌍을 이루고 있던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2N이 N으로 가는 반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핵쌍의 변화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의 경우의 특징은 DNA 복제 없이 진행된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간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속으로 2회 분열된다고 했으니까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사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간기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NA의 복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기가 없이 진행되고 감수 2분열의 경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즉 이때 DNA 복제를 했던 이 염색 분체가 여기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복제된 거기 때문에 둘의 유전 물질은 똑같다. 때문에 염색 분체 분리해서 N이 N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감수 1분열과 2분열의 큰 틀을 봤으니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기에서 간기. 이때는 감수 1분열 전에 들어가는 간기예요. 그래서 간기에서는 똑같이 핵막과 인이 존재하게 되고 염색체는 풀어져 있는 형태로 DNA가 풀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S기의 DNA가 복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차이가 나는 것은 감수 1분열, 분열기가 들어가고 나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전기에 들어갔을 때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그냥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방추사가 붙는 게 끝이었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습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노란색이 부계에서 받은 거고 주황색이 모계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S기의 DNA가 복제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하나마다. 그런데 상동 염색체, 부계에서 받은 이 상동 염색체와 모계에서 받은 이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고 혹은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라고도 불러요. 그냥 염색 분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염색체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 이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될 때 X와 Y가 같이 붙어요. 이가 염색체가 사람의 경우 X와 Y도 같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모양이 다르지만 서로 상동 염색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상동 염색체가 붙으면 이가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방추사가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되면 똑같이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딱 붙어요. 배열을 하게 됩니다. 붙은 상태로 배열을 하게 되고 후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한쪽 상동 염색체가 끌려가고 다른 쪽 상동 염색체는 다른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EN이었던 핵상이 N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처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염색체 수 절반으로 감소.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가 끝나고 말기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을 일으키면서 1분열이 끝납니다. 자, 이때 생긴 두 개의 딸 세포는 처음에 있었던 모세포에 비해서
뭐가 줄어드냐?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달세포의 핵상은 N. 그러면 모세포는 2N이었던 상태인 거죠. 이렇게 말기 1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바로 간기 없이, 그래서 DNA 복제도 일어나지 않은 채 바로 감수 2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이 시작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전기 때 염색체가 다시 응축되고 암주사가 들러붙습니다. 각각에. 그리고 중기 때는 가운데 이렇게 딱 배열을 해요. 중앙 배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핵형 분석을 하기 좋죠. 그리고 후기 때 방추사가 끌어당기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때는 N이 N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따라서 염색체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생겼던 염색 분체는 언제 생긴 거냐? 1분열 전 간기 때 생긴 겁니다. 이때 있었던 이 염색 분체가 드디어 2분열 때 비로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기가 돼서 다시 4개의 딸세포, 세포질 분열을 일으키고 다시 핵이 생성되면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딸세포는 핵상이 N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둘의 세포의 형은 같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이 둘 같고 이 둘 같지만 이 둘과 이 둘 서로는 다르게 됩니다. 왜냐?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나뉘었기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4개의 딸세포가 최종적으로 생성되지만 2개씩만 갖고 서로는 다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둘이 붙어가지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이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없기 때문에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수 2분열 때는 똑같이 쭉 가다가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그대로. 그리고 말기에 4개의 딸세포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둘과 이 둘 각각은 같지만 서로 이렇게 생성된 딸세포 중에 2개씩만 갖고 서로는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복제가 한 번 일어났는데 여기 1분열에서 한 번 나뉘었고 2분열에서 한 번 나뉘었어요. 그러면 DNA 수도 최종적으로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